다중결합의 일렉트로필릭 어디션과 관련된 또 하나의 반응, 카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보통 그 구조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때 어떤 분자를 얘기하냐면 바로 CH2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그러면 이 분자식을 딱 보면 이상하다. 얘는 뭐를 만족하고 있지 않죠? 바로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가 있나 해서 이 녀석을 좀 살펴보기 위해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 하나에 수소 둘, 그리고 이 탄소하고 뭐 수소가 다 모여서 어쨌건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탄소하고 수소 모두 형식 전화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탄소 수소는 단일 결합하고 이 탄소에 이런 식으로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저 탄소를 중심으로다가 입체수가 어떻게 돼요? 시그마 결합 두 방향의 비공호 전자쌍 한 방향이니까 이 녀석의 입체수는 바로 3이 되는 거죠. 그럼 입체수 3에 대해서 VS EPR을 적용하면 어떤 혼성 구조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sp3로 표현되는 평면 구조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두 개의 수소하고 비공호 전자쌍이 한 평면, 그걸 XY 평면이라고 할 때 이런 식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화합물을 카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시다시피 그 sp2 혼성의 평면 구조면 어떤 오비탈이 하나가 있죠? 바로 pz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 수직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상태에서 탄소가 최외각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공호 전자쌍 2개에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 전자 2개를 합쳐서 이 탄소 주변의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로 끝이에요. 더 이상 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pz 오비탈은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바로 카빈이라고 하는 녀석의 희한한 구조인데 이때 이제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pz 오비탈의 전자가 비워져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않구나. 그럼 이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를 받아들여서 되도록이면 옥텟을 만족하고 싶어 할 거고 딱 그 pz 오비탈이 비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전자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카빈은 이 pz 비어 있는 pz 오비탈을 이용해서 일렉트로파일로 작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비공호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뭐 뉴클레오파일의 속성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전자를 줄 수도 있고 즉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성격이 한 몸 안에 들어있죠. 이런 걸 제가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수라백자 캐릭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수라백자 캐릭터가 누구랑 잘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중결합이랑 굉장히 반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빈의 반응은 이중결합이 아닌 것하고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그 고급 유기화학, 진짜 아주 전문가적 유기화학에서만 다루는 거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카빈이 이중결합하고의 반응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이중결합이 이 카빈이랑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중결합 화합물, 뭐 양쪽에 한쪽은 수소, 한쪽은 메틸인 이렇게 이제 비대칭 이중결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카빈이 이제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 평면 위쪽에서 이 카빈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쨌건 이 pz 오비탈이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외부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야 얘가 옥텟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가 비어있는 pz 오비탈 쪽으로 전자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파이 결합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뉴클레오파일이지만 파이 결합을 주자마자 전자가 부족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라백작이 가지고 있는 요 비공호 전자가 다시 요 탄소 이중결합으로 전자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탄소에 대해서 이 카빈 탄소가 위에서 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여 이렇게 삼각고리 사이클로프로페인 단위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탄소 삼각고리는 굉장히 입체장이 크고 불안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한 방에 만들어지는 아주 희한한 특징을 바로 이 카빈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빈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아주 독특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사이클로프로페인 단위를 이렇게 이중결합과 반응을 해서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중결합이 이루는 또 나름의 평면이 있을 텐데 그 이중결합이 이루는 그 나름의 평면에 이 카빈이 위쪽에서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씬첨가가 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탄소에 대해서 이 카빈 탄소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 놈이 될 텐데, 요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던 탄소에 카빈 탄소가 위에서 접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프로페인 단위를 유도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접근을 할 때, 자, 만약에 지금 이 카빈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CH2였지만 카빈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 자리에 서로 다른 치환기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한쪽에는 수소, 한쪽에는 메틸 그룹. 그럴 경우에 이 녀석의 뭐 나름의 운동 에너지 때문에 요 메틸 그룹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채로 이 두 탄소랑 씬첨가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아서 요 뒤쪽에 있던 수소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 두 탄소랑 씬첨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이중결합이랑 반응을 하는데 최종 생성물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한번 살펴보시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생성물에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각각 뭐가 돼요. 그리고 요 카빈, 요 탄소가 여전히 이거겠죠. 이건데 요 세 탄소, 요 세 탄소가 모두 뭐가 되겠습니까? 카이럴 탄소가 되죠. 그러면 카이럴 탄소가 보이면 무조건 뭘 따져봐야 돼요. RS를 습관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았더니 이때는 RSR, RSS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요 둘의 관계는 뭡니까? 보시다시피 얘는 오른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이니까 이 둘은 절대로 거울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입체 관계가 나타나겠죠. 거울상은 아닌데 RS가 다른 입체 이성일체 관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바로 다이아 스테레오모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에 대해 카빈이 씬첨가를 하게 될 때 이 카빈의 묘한 특징 때문에 이런 식의 다이아 스테레오모 쌍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 스테레오모 쌍에서 지금은 뭐 아마 둘 중에 이 녀석이 메이저인 듯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리 구조하고의 입체 저항 때문인데, 메틸 그룹이 고리 구조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이 고리 구조 탄소들하고 입체 저항이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메틸 그룹이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고리 구조 탄소들이랑 입체 저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조금 더 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는 요게 메이저고 요게 마이너.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의 다이아 스테레오모릭 페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삼각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통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입체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중결합에 한 번에 삼각고리가 빡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카빈의 반응성은 굉장히 독특해서 한 번 배우고 나면 잘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카빈과 관련된 문제는 이중결합에 카빈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삼각고리를 이루는 거는 너무 유명해서 학생들이 잘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는 카빈과 관련해서 이중결합이랑 반응해 이렇게 삼각고리를 만드느냐에 대한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너무 당연해서 그건 뭐 그냥 알아서 가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 언급하는 건 바로 요 탄소의 카빈이 반응하기 전에 요 카빈이 어떻게 유도되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가 훨씬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에 요 카빈이 반응해서 삼각고리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 그렇다면 이 카빈 자체가 사실은 이 스스로 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이 자체가 이미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러한 카빈을 어떻게 유도해서 이 반응까지 끌어오느냐라는 그 주제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카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카빈 제너레이션, 어떻게 카빈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바로 이렇게 탄소에 수소, 염소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인데, 그 클로로폼이라는 녀석을 NaOH, 자, NaOH는 어떤 성격을 갖죠? 소디움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1-음이온인데 어떤 속성을 갖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강염기 조건이죠. 그래서 클로로폼을 강염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로로폼에 붙어 있는 요 슈슈 요놈한테 이 강염기가 전자를 전달합니다. 그럼 저 슈슈가 어떻게 되겠어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전자를 요 탄소하고 수소 전자를 탄소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탄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탄소는 원래 전기임 송도가 작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임 송도가 작은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옆에 이 염소가 전기임 송도가 크죠. 이 녀석이 탄소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클로로폼에 있는 이 수소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염기의 산소랑 만나서 물을 이루고 이 탄소 수소 전자가 이 탄소 쪽으로 이동해서 카빈이 되며 이 염소는 떨어져 나와서 1-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때 여기 있는 소듐은 어떤 역할을 해요? 바로 구경꾼 양이온이죠. 그 구경꾼 양이온이 이리 와서 이온 결합 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카빈 외에 물,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온 결합 염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그 만들어진 카빈이 좀 독특하죠. 아까 설명에서는 처음 이렇게 보여드린 카빈은 탄소에 이렇게 수소 등이 붙어 있는 이런 카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탄소에 염소가 붙어 있는 카빈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이름하여 염소가 2개 붙어 있다고 해서 다이클로로카빈이라고 하는데 이 카빈 케미스트리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녀석입니다. 이 다이클로로카빈을 강염기 조건의 클로로폼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 클로로폼이 탄소 하나에 수소, 염소 3개죠. 그래서 이 그 구조식으로 안 주고 그냥 분자식으로다가 CHCl3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염기로 NaOH 외에 KOH도 강염기 조건이죠. 그래서 클로로폼을 이렇게 주고 그다음 여기 있는 KOH가 바로 강염기 조건이니까 이 녀석이 바로 다이클로로카빈을 유도한다라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조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를 했다면 여기 있는 요 탄소 보시다시피 요 다이클로로카빈을 만들게 되는 요 탄소가 지금 이거죠? 얘가 지금 클로로폼에서 요 탄소가 되고 이것이 이중결합이랑 요렇게 반응해서 삼각고리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자식으로 주어져 있어도 이 클로로폼의 이 탄소가 카빈이고 이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랑 삼각고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그 반응의 예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요 조건, 이 표현을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클로로폼이라고 구조식으로 절대 주지 않습니다. 분자식에 강염기 조건을 주면 딱 보자마자 카빈, 그리고 반응하는 기제는 이중결합. 그럼 바로 삼각고리. 자, 그리고 원래 기질 구조에서 이 두 메틸 그룹이 서로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죠.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이 트랜스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얘를 분석을 좀 해보면 최종적인 상황이 끝나도 저기에 붙어 있는 요 메틸 그룹하고 메틸 그룹은 이런 식으로 트랜스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에 카빈 탄소가 반응해서 삼각고리를 이루는 거고 기존 알킬 그룹들의 트랜스 구조는 최종 생성물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탄소 이중결합을 통한 어떤 평면 구조가 있는데 카빈은 어떻게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평면에 대해서 신첨가를 한다고 했죠. 이 평면에 대해서 위쪽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평면에 대해서 위로 들어오는 거나 평면에 대해서 아래로 들어오는 거나 기하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메틸 그룹이 이렇게 트랜스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트랜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바로 이 둘은 거울상 이성물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거울상 이성물체는 서로 어떤 확률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동일한 확률로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평면에 대해서 어떤 물질이 한 방향으로 이게 평면에 대해서 위로 접근하느냐 아래로 접근하느냐는 입체 저항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은 5대5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둘은 거울상 이성물체고 5대5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또 라세미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에서 다이클로로 카빈이 만들어지고 라세미제이션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조건. 그다음 카빈과 관련된 또 하나의 그 카빈 생성 조건, 소디움 트라이클로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어떤 염 형태의 화합물입니다. 요건데요. 소디움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 트라이클로로는 염소가 3개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염소 하나, 둘, 셋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테이트는 COO 작용기 요 부분에 요 탄소까지를 또 아세테이트라고 하죠. 자, 이 화합물은 놀랍게도 그냥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빠글빠글 끓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탄소를 우리가 카보닐 탄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자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전기임성도가 큰 산소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니 이 음이온 산소로부터 전자를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탄소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받자마자 주변 탄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탄소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될 텐데 탄소는 전기임성도가 작죠. 그래서 전기임성도가 큰 염소가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는 이 빨간 탄소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파란 전자를 파이가락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 탄소는 카보닐 탄소하고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녹색 전자를 가지고 가서 바로 그 다이클로로카빈이 바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는 떨어져 나와 음이온이고 원래 있었던 구경구는 다시 이리 와서 동일하게 이온 결합 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다이클로로카빈이 만들어지고 이온 결합 염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클로로폼에서는 물이지만 소디움 트라이클로로 아세테이트에서는 이렇게 안정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아까 끓여준다고 했죠. 이 끓여주는 거 그 일반 화학 시간에 우리가 보통 어떤 조건으로 배워요? 바로 기체 생성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보통 배우죠.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끓여주는 이유가 기체 생성을 더더욱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이산화탄소 기체죠. 그래서 끓여주면 이 기체가 생성돼서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발적이기 때문에 이 생성물이 그냥 날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 샤틀리의 원리에서 정반응으로 굉장히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끓여주면 바로 이 염으로부터 다이클로로카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해요. 자, 소디움 트라이클로로 아세테이트라고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을 그려주고 구조식에서 설명하면 그런갑다 하는데 얘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화학식으로 줘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이게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염소 세 개가 이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탄소가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삼각고리를 이루는 탄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는 요 카보닐 탄소는 요 놈이에요. 요 탄소가 요거. 그리고 산소 두 개가 OO, 구경꾼 Na. 그러니까 구조식으로 주면 별게 아닌데 이렇게 구조식으로 주면 별게 아닌데 그걸 이렇게 화학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이렇게 배워도 이걸 외우질 않으면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끓여줘. 그러면 바로 카빈 생성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선 다이클로로카빈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중결합이 가지고 있는 이 평면 구조에 대해서 이 카빈이 신첨가되어 이렇게 삼각고리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도 기하학적 분석을 해볼 건데 이 경우는 원래 기질에서 이렇게 두 탄소가 한 방향으로 있는 바로 시스 구조죠. 그러면은 이중결합과 카빈이 반응을 하건 말건 여기에 있는 요 알킬 그룹끼리의 시스 관계는 어떻게 돼요? 보존이 돼야 되죠. 그래서 최종 생성물의 기하 구조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아까 트랜스에서는 서로 거울 사이인 게 5대5로 만들어지는 라세미제이션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경우는 얘 단일 생성물 한 가지로만 만들어지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스 구조에서는 평면에 대해 위로 접근하느냐 아래로 접근하느냐가 결과적으로 같아지죠.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갖느냐, 요 자리 카이럴 센터입니다. 카이럴 센터인데 이 앞 뭐가 있어요? 분자의 대측면이 발견되네요. 이런 속성의 화합물을 바로 메조 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런 반응에서는 메조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카빈 케미스트리와 관련해서 요 제너레이션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빈 제너레이션 다음은 카비노이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묘하게도 탄소에 수소 2개, 아이오다인 2개가 붙어있는 놈이 있는데 여기에 아연 구리, 유기화학 표시 중에 그 반응식 표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뭐냐면 합금입니다. 그럼 합금 아시죠? 그 원래 다른 금속 원소끼리를 녹여 섞어가지고는 독특한 물성을 갖는 물질들을 우리가 합금이라고 하는데 아연하고 구리가 합금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섞어 놓은 녀석인데 이놈하고 요 유기분자를 섞어가지고는 있어 용매 속에서 끓여주면 묘하게도 탄소하고 아이오다인 요 사이에 이 아연이 이런 식으로 쇽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무슨 미케니즘이냐? 미케니즘 모르셔도 됩니다. 이쪽 미케니즘은 보시다시피 오가노 메탈릭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화학인데 이 합금 자체의 이 금속들이 그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홀전자 반응이 되는 거라 보통의 유기화학 반응, 그러니까 옥텟과 관련된 유기화학 반응과 관련된 전혀 그런 미케니즘과는 관계없는 아주 독특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이 경우는 미케니즘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기분자에 아연 구리 합금을 활용해서 끓여주시면 쇽 들어가면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CH2 요 단위가 요 메틸렌 단위가 요게 그대로 카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유기물하고 금속하고 반응을 한 이 최종 결과에 탄소의 수소 2개가 그대로 카빈으로 작동을 해서 이 뭐냐면 이중결합 화합물이랑 고리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CH2I2라고 분자식으로 주어지고 아연구리 합금 있어 조건에서 끓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탄소 얘가 여기 있는 이중결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리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중결합이랑 무조건 고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카빈 케미스트리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 아연하고 이 구리 아연하고 이 아이오다이드가 반응을 해서 ZnI2 염을 만드는데 그것이 있어 용매 속에서는 침전으로 석출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침전이 석출되는 과정은 이게 자발성이 커요, 자발성이 작아요? 여러분 왜 일반학시간에 왜 KSP라고 해서 침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배우신 적 있죠? 그래서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섞어서 침전을 만드는 반응. 이때 그 침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발성이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자발성이 억수로 크죠. 그러니까 원래 이 카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반응에서 삼각고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입체장이 크기 때문에 자발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으로 자발성이 억수로 큰 부산모를 같이 만들게 되면 르샤틀리의 원리 측면에서 이 정반응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빈과 관련된 화합물에서는 그 반응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발성이 큰 부산물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여하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카빈 제너레이션 마지막 다이아존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인데 분자식으로 쓰자면 CH2N2예요. 이렇게 요 놈은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내가 요거 이렇게 분자식으로만 써놓고 루이스 구조 그리라고 하면 여기서 이 루이스 구조가 이러하다라는 거 보통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조 메테인의 경우 루이스 구조가 이러하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나면 이 질소 두 개의 형식 전환가 좀 남다릅니다.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때도 끓여줘요. 그럼 이 끓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얘는 전자가 좀 부족하고 얘는 전자가 좀 충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압하고 먼저 전자 이동이 됩니다. 자, 하지만 매 순간 이런 이주기 원소들은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질소가 전자를 받아 전자를 회복해서 좋지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염소 사이, 탄소하고 질소 사이 전자를 탄소 쪽으로 밀어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기 음성도가 작은 탄소가 전자를 받아가서 마이너스 형식 전환을 갖게 되는데 그건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탄소에 있는 전자를 질소 쪽으로 회수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전자 이동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끓여주게 되면 음전화가 양전화 쪽으로 전자 이동을 한 다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탄소 쪽으로 전자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전기음성도가 큰 질소가 탄소로부터 다시 전자를 회수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아주 안정한 N2 질소 기체가 이렇게 삼중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고 이 탄소가 바로 카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아조 메테인을 끓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빈이 만들어지게 된다. 앞서 끓인다 라는 말을 그 소디움 트라이클로로 아세테이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끓인다는 게 무슨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체 생성을 촉진해서 르샤틀리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정반응 자발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기체 생성, 요 끓여주는 조건이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 누가 기체냐면 N2, 네, 기체죠. 그럼 질소 같은 경우는 우리 대기 중에 뭐 80%가 있는 아주 안정한 기체니까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반응이니 자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요 카빈 자체가 불안정해도요. 그래서 이 다이아조 메테인을 끓여주면 이렇게 카빈이 유도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카빈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끓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아조 메테인은 탄소의 수소수소인데 이런 식으로 요 탄소에 탄소가 붙어 있을 수도 있는 노릇이죠. 수소수소가 아니고 수소탄소. 그럼 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탄소하고 질소가 해리가 돼서 질소 기체하고 이렇게 카빈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끓여주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수소가 있고 요 카빈 탄소에 이렇게 전자가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카빈으로 작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떨어져 나오죠? 여기서 당연히 질소가 삼중결합하면서 기체로 떨어져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이걸 상상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거인 거 아시겠어요? 최종 결과는 이겁니다. 자, 이걸 상상을 잘 못하시던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카빈 탄소는 누구랑 뭘 이루죠? 어쨌거나 카빈 탄소는 이중결합이랑 뭘 이루게 돼 있다? 삼각고리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것이 분자 내에서 벌어지면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갈팡질팡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한다? 바로 넘버링을 해줍니다. 이 테크닉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분자 내 반응에서는 이 넘버링 테크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버링 테크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와 있는 탄소들에 그냥 번호를 붙여봅니다. 1, 2, 3, 4, 5, 6,
7. 자, 그런데 카빈은 무조건 누구랑 뭘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이중결합이랑 삼각고리를 만들어야 되죠. 즉 1, 2번 탄소하고 이 7번 탄소가 삼각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 1, 2번을 지금 요 놈이라 하고 요 7번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의 카빈이 반응을 해갖고는 이렇게 삼각고리가 된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이건 뭐냐? 2번하고 7번이 몇 번으로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죠? 2번하고 7번이 원래부터 3, 4, 5, 6으로 연결되어 있죠. 3, 4, 5, 6. 그러면 이 경우 아이고, 곧 탄소 하나가 더 그려져야 되겠네요. 이 경우 2번하고 7번 사이에 원래부터 3, 4, 5, 6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2번하고 7번 사이에 3, 4, 5, 6이 기존 있었기 때문에 카빈 케미스트리에 의해서 삼각고리가 만들어진 것 외에 이런 식으로 육각고리가 하나 더 붙어있는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이아존 메테인, 그러니까는 그 카빈을 유도할 수 있는 다이아존 메테인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여서 뭐 이런 유기화학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체 떨어지고 난 다음 이중결합이랑 삼각고리 만드는데 이때 분전에 반응해서 넘버링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기하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빈 케미스트리를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